월요일부터는 모든 업소들의 실내 영업이 재개됩니다. 업소들은 직원들을 늘리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준비 작업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개인소득 세금 보고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적은 액수라도 주식 거래에 관한 세금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업수당도 과세 대상입니다. 사소한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조례안이나 규정을 제안하고 요청하는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적극 참가하고 투표해야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고가의 손목시계를 노리는 강도 사건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갱단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이 오는 일요일 새벽부터 시행됩니다. 애리조나주와 하와이주는 서머타임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가의 손목시계를 노린 강도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갱단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제한적인 실내 영업 월요일부터 일제히 허용됩니다. 한인업소들은 직원을 다시 채용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스튜디오 곳곳을 소독하고 닦고 직원들에게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내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업주들은 준비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투고와 야외 영업만 가능했던 식당들은 무려 8개월 만에 가능해진 실내 영업이 반갑기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고했던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투고보다는 다이닝이니까 와서 드시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오셔가지고 드시는 손님들의 그 매출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상황이죠. 이제 못 나갔던 직원들도 다 같이 이제 나와서 할 수 있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지금 리오프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용 인원의 10%까지 수용이 가능해진 피트니스 센터와 요가 스튜디오도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비록 마스크는 착용한 채 수업이 진행되지만 그룹 레슨까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커피시티거든요. 그래서 10%라 그러면 저희는 되게 좋죠. 10분만 와도 그게 어디겠어요. 기구 소독하고 다 소독하시게 하고 체온 측정하고 뭐 소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스크는 당연히 끼고. 코로나 감소세에 빗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한인타운도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에는 이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유통 경로도 다양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LA 카운티 지역이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백신 유통이 전보다 빨라지고 존슨앤존슨 백신까지 보급되면서 공급량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접종 장소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기존 병원과 약국, 그리고 시정부가 운영하는 센터에서만 백신 접종이 가능했지만 현재 다양한 커뮤니티 단체에서도 접종이 가능해진 겁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접종 계획을 밝히거나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10지구 시의원은 가세티 시장으로부터 백신을 확보해 한인타운에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서울국제공원에서 1,500회분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도 6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 한해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전화로 예약을 접수하면 다음 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몸이 불편한 사람과 기저질환자들도 우선 접종자에 포함돼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암과 당뇨병 환자, 그리고 고도비만과 다운증후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 주민들 중 절반 가까이가 우선 백신 접종 대상자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내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1,000명 밑으로 떨어진 모두 9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해에는 무엇보다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되겠습니다. 실업수당도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사명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20년 연방국세청은
지난해 주식을 매입한 후 매도하지 않았어도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한 주식 가운데 배당주가 있다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거래 업체에 돈을 입금시키고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세금 보고 때 신고해야 합니다. 입금시킨 액수에 대해 이자가 발생한 부분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사기만 했고 2020년에 근데 팔지를 않으셨어. 배당금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이 돈은 집어넣는데 투자를 안 했으면 이자가 적지만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게 마진이라는 걸 써. 이자를 내야 돼. 이자 내는 것도 세금 보고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세요. 주식 거래 시 손해를 봤어도 세금 보고를 해야 벌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본 금액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원금 기준으로 자본 손익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손해를 봤다고 해서 나는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세금 보고를 안 하실 경우에는 그 세일즈 프라이스 그걸 잡아서 인컴으로 잡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돈 버신 게 없고 손해를 보셨다고 하더라도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실업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수당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업수당은 총소득에 포함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업수당 총소득 기록인 1099G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정이나 조례안 등을 요청하고 제안하는 곳, 바로 LA시 주민의회입니다. 주민의회 대의원 출마 마감일이 사흘, 투표일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해야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된 LA시 주민의회. 지금은 무려 99개 주민의회에서 1,800여 명의 대의원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풀뿌리 정치 참여 제도로 성장했습니다. 시정부 전체 예산 사용은 물론 각 부서 민원 서비스까지 감시 감독하며 시정부에 주민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In neighborhoods across our great city, these councils bring City Hall right to your doorstep. They carry your voices directly to decision makers in government. And no one knows an area's needs, priorities, and challenges better than somebody who's living on the block that needs the help. 또 식당 등 업소들의 조건부 허가 CUP부터 지역 건축 개발까지 주민 의견을 낼 수 있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LA시 전역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 참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한인타운 지역을 관할하는 위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선거에 한인들의 참여는 절실합니다. 주민의회 참여가 결국 한인타운의 미래 변화를 결정하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늘 누가 투표를 하나,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찾아봐요. 한인들은 이 주민회에서부터 시작하면서 투표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돼요. 2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9명 한인들이 대의원 후보로 나서는 위셔 주민의회 선거 유권자 등록은 다음 주 화요일 마감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최근 들어 고가의 손목시계를 노린 강도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여 건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갱단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지역에서 10여 건 잇따라 발생한 롤렉스 시계 강도 사건. 용의자들은 고가의 손목시계만 노렸습니다. 윌셔 경찰서는 롤렉스 강도 사건과 관련해 사건 9건을 수사 중입니다. LA 지역에서 롤렉스 시계 강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가 시계 강도 사건은 지역 갱단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롤렉스 등 초고가의 귀금속을 착용한 시민들이 무장 강도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상점이나 식당에서 나오면 미행해 외진 곳에서 피해자를 총기로 위협해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과 연루된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LAPD는 지난 1월 30일 멜로즈길 인근에서 발생한 롤렉스 강도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일광시간 절약제, 즉 썸머타임이 오는 일요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일요일 새벽 2시가 3시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한국과의 시차도 서부 시각으로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1시간 줄어듭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주와 하와이주는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국채금리가 또다시 상승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는 0.59% 내려갔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63%까지 치솟았습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5% 상승에 부합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는 각각 0.84%, 0.76%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인도 4개국이 참가하는 비공식 안보협의체, 흔히 쿼드라고 불리는 기구입니다. 창설 이후 처음으로 4개국 정상들이 오늘 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김현수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하겠습니다. 중국 견제 협의체로 불리는 쿼드 4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모였습니다. 지난 2004년 쿼드 출범 이후 첫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트럼프 외교 기조를 모두 바꾸면서도 쿼드만큼은 그대로 계승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The Quad is going to be a vital arena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all of you in the coming years. 4개국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안보 도전으로 다시 모이게 됐다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We are united by our democratic values and our commitment to a free, open and inclusive Indo-Pacific. 쿼드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해상 질서 등을 주요 공동 대응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정한 백신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 제약회사의 백신 생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며 백신 외교를 펴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백신 배포와 기술 협력,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실무그룹을 만들고 외교장관 회담도 연 1회 이상 열어 접촉면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쿼드 4개국 정상들은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념해야 할 과제로 꼽으며 공동 대응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미 전국을 연결하는 대륙횡단 철도 시스템인 엠트랙이 오는 5월부터는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5월 24일부터는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매일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놀살리우드 지역의 노숙자를 위한 첫 초소형 주거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폴 크래커리언 시의원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주거시설로 챈들러 스트리트 인근에 47호 이루어진 노숙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노유의 셔틀버스가 다음 달부터 다시 운행을 재개합니다. 노인회 측은 다음 달부터 셔틀버스 2대를 주 5일 운행할 예정으로 대당 탑승 인원은 종전의 50%로 제한하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오는 2023년까지 요금을 동결합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코로나로 인해 열차 승객의 80%, 버스 승객의 50%가 감소했지만 오는 2023년까지 턴파이크 오토리티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며 요금을 동결해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거의 마비됐던 대륙횡단 철도 시스템 암트랙이 1년여 만에 정상 운행화될 예정입니다. 전미여객철도공사 암트랙은 오는 5월부터 12개 주요 장거리 노선 운행을 원래대로 매일 운행할 계획으로 우선 5월 24일 캘리포니아 제퍼와 엠파이어 빌더, 텍사스 이글 등의 노선을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 7개 교육고 학생들은 다음 학년도에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와 기내, 풀턴, 캅 등 7개 카운티 교육감은 다음 학년도에도 모든 학생들은 아니지만 온라인 수업을 선택해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대안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장부터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공을 거둔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쿠팡.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열악한 작업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쿠팡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 환경 개선입니다. 지난 6일에도 심야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쿠팡 계약직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년 넘게
심야 새벽 배송만 하루 10시간 넘게 일해왔고 직접적 사인이 뇌출혈과 심장질환이라는 1차 소견에 비춰보면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과로사로. 지난 1년간 숨진 쿠팡 물류센터나 배송 분야 노동자는 모두 6명. 외신까지 나서 장기 성장의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의 중추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근로자분들의 안전과 근로조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환경을 중요시하는 세계적 경영 추세와도 맞지 않는 만큼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혁신, 이런 것들이 선순환될 때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공룡기업과 기존 대형 유통업체들이 반쿠팡 동맹을 맺고 대항하면서 현재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해외로 안 나가고 국내에서만 영업을 할 건데 더 공격적인 매출 성장률이 나오기 위한 솔루션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또 쿠팡 등을 겨냥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규제안이 속속 시도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과 혈전 형성의 상관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36명이 사망했지만 백신 접종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찬 기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 접종 후 혈전 부작용 사망 사례 36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접종을 중단한 나라들과 달리 사망자 모두 각각 다른 제조 단위의 백신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국 UCLA 대학 연구팀은 파이자 모더나 백신이 혈전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중 혈전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는 독감보다 9배 높은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많으면 혈전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로 백신도 몸속에 과도하게 투입되면 혈전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따져서 백신 용량을 결정했기 때문에 정상 제품은 혈전 위험성이 희박합니다. 덴마크, 이탈리아가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된 제조 단위에서 생산된 백신의 용량에 오류가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혈전 사망자와 관련된 제조 단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부작용 신고로 혈전 생성에 대한 부작용 신고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예방접종위원회 한 위원은 혈전 사망 사례가 백신 때문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 섣불리 아니라고 결론 짓는 것도 과학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 결국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는 수용하되 주택공급 대책의 기초를 마무리할 때까지만 유임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 발생한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변 장관을 바로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때까지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는 겁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교체 시점으로 3월 임시국회를 거친 뒤 4월 7일 재보선 이유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변 장관은 어제 오전 국회 국토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사의 표명하신 바 있습니까? 여러 차례 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사의 표명을 오후 1시쯤 국회 일정이 끝난 뒤 변 장관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전했습니다. 변 장관의 사의는 외부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에 복귀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는데 문 대통령은 바로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공수처가 다시 검찰에게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핵심 수사검사들의 수사팀 합류를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3일 공수처로 넘긴 수사 대상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고 검사들도 공수처 수사를 원했습니다. 고심을 거듭하던 김진욱 공수처장이 9일 만에 내린 결론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되돌려보낸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현재로선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검사가 임명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LH 투기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경찰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수사 인력을 빌려 진행하는 것도 공수처로선 난감하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갖고 있자니 수사 문객이란 비판을 받을 게 뻔한 상황입니다.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면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공정성 논란을 그러니까 그렇다는 그런 논란을 좀 피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 진용을 갖추기 위한 첫 인사위원회를 오늘 주재했습니다. 수사 검사 후보자를 선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인데 이어 수사관과 직원까지 뽑으면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수사에 협조적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라 있는 이성윤 지검장은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수사팀과 수사 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LA도 드디어 빗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는 LA보다 하루 일찍 규제를 완화합니다. 한인업주들은 이날을 너무 오래 기다려왔다며 크게 환호했습니다. 조만간 경제가 완전히 재개방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 SBS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